나도 모르게 똥 쌌다. 부끄러워 말 못하는 경우 많으시죠? 나이가 들어서 배에 갑자기 힘이 들어가면 변을 참을 수 없고 스스로의 의지 없이 변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변이 아니더라도 방귀를 조절할 수 없는 경우는 많이 겪어보셨죠?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고령화 추세에 크게 증가한 질환인 변실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과 위생에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외출하기가 힘들어져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대인기피, 우울 증상 등의 정신과적 질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변실금인지도 잘 모르거나 알아도 증상을 숨긴다고 하는데요. 환자들 절반가량이 변실금이 나타나고 1년이 지나서야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한 달 이내에 병원을 찾은 사람은 거의 없는데 변실금 증세가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부끄러워서 라는 대답이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변실금의 원인과 진단,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한번 듣고는 머릿속에 다 들어오기 힘드니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주변에 공유하셔서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실금은 말 그대로 대변을 지리는 것입니다. 변실금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노년층에서 더 흔합니다. 대한대장학문학회에 따르면 국내 변실금 유병률은 65세 이상 인구에서 10명 중 1명꼴 이상인 10에서 15%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고령자 통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900만 명이니 약 90만 명 이상이 변실금 증상을 겪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변실금 치료를 받는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죠? 말하기 부끄러워서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로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지 않기도 합니다. 국내 변실금 진료 환자 수는 2012년 6,000명에서 2022년 15,00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중 65세 이상이 11,000명인 점을 고려하면 국내 변실금 환자 가운데 약 1.2%만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변실금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문 괄약근 근육이 약해지는 경우 누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변을 조절하는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 배변 조절 능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변비나 설사가 지속되는 경우 직장이 늘어나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항문을 통해 직장이 탈출되는 경우 누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흔한 경우는 항문괄약근의 기능 저하입니다. 조이는 압력이 약해지면 변실금이 생기겠죠? 하루 종일 세기보다는 조이는 압력이 약해지는 행동, 웃거나 기침을 하는 등 배에 힘을 줄 때 찔끔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들면서 자연스레 괄약근이 위축되기도 하지만 특히 여성의 경우 출산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이가 나오면서 항문 괄약근이 손상을 입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실금은 65세 이상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흔한 생각보다 흔한 경우는 치질 등 치액 수술 이후 괄약근이 손상되고 변실금에 걸리는 경우입니다. 그 외 다양한 질환들이 변실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크론병 및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은 배변 조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고혈당은 신경을 손상시켜 배변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이나 파킨슨병과 같은 질환은 장으로 가는 신경신호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치매가 생겨 인지 기능이 저하되면 배변 충동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생활습관 요인이 변실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음식, 알코올, 카페인을 꾸준히 먹으면 장을 자극하여 누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은 골반저근을 약화시켜 변실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흡연은 만성 기침을 유발하여 변실금, 요실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과도한 체중은 직장에 압력을 가하여 누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실금의 진단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자기도 모르게 속옷에 배변하는 경우, 화장실 도착 전에 마려움을 참지 못해 배변하는 경우,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도 배변이 새어나오는 경우,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변이 새어나오는 경우 등이 모두 변실금에 해당되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한두 번 그러다 마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이 중요한 진단 기준입니다. 변실금의 예방과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식이섬유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식이섬유는 배변을 조절하고 변실금을 유발할 수 있는 설사나 변비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는 꼭 필요한 만큼만 합니다. 물을 적절히 마시는 것은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변실금 환자의 경우 급한 상황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분 섭취를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식사 시간과 식사량을 조절하세요. 소량씩 자주 식사하면 사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변실금을 유발하는 음식은 다를 수 있는데요. 음식 일기를 통해 유발 음식을 파악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동으로는 케겔 운동이라고도 하는 골반저근 운동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완된 괄약근을 강화시키는 방법인데, 꾸준히 훈련한다면 괄약근의 수축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골반저근을 강화하기 위해 약한 전류를 사용해서 자극하여 전기 자극으로 치료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바이오 피드백 치료라고 부르는데, 골반근 육운동을 효과적으로 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탐폰처럼 생기고 전기가 통하는 부드러운 기구를 넣고 나서 환자가 골반 근육을 수축하거나 이완하면 속에 있는 기구가 전기 신호를 감지하여 TV 화면에 그대로 보여줍니다. 따라서 환자가 골반 근육을 제대로 수축하게 되면 TV 화면에 전기 신호가 크게 나타나게 되므로 제대로 골반 근육을 수축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골반저근을 조절하는 신경인 청골신경의 자극량을 전기로 조절하기도 합니다. 회피요법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변실금이 생기는 상황을 피하는 것입니다. 웃거나 기침할 때 유발되면 웃음을 참거나 기침을 참는 것인데, 쉽진 않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외 약물로는 치사제, 진경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 늘어난 괄약근을 줄이거나 손상된 괄약근을 복구하는 수술입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인공항문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증상이 사라지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 평소에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변실금은 노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평소 생활 습관의 교정으로 예방하고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변실금으로 고통받는 삶과 이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린 말씀 여러 번 돌려보셔서 확실하게 알아두신다면 적어도 나이가 들어 지리고 다닐 일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제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오늘도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똥 쌌다. 부끄러워 말 못하는 경우 많으시죠? 나이가 들어서 배에 갑자기 힘이 들어가면 변을 참을 수 없고 스스로의 의지 없이 변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변이 아니더라도 방귀를 조절할 수 없는 경우는 많이 겪어보셨죠?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고령화 추세에 크게 증가한 질환인 변실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과 위생에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외출하기가 힘들어져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대인기피, 우울 증상 등의 정신과적 질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변실금인지도 잘 모르거나 알아도 증상을 숨긴다고 하는데요. 환자들 절반가량이 변실금이 나타나고 1년이 지나서야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한 달 이내에 병원을 찾은 사람은 거의 없는데 변실금 증세가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부끄러워서 라는 대답이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변실금의 원인과 진단,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한번 듣고는 머릿속에 다 들어오기 힘드니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주변에 공유하셔서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실금은 말 그대로 대변을 지리는 것입니다. 변실금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노년층에서 더 흔합니다. 대한대장학문학회에 따르면 국내 변실금 유병률은 65세 이상 인구에서 10명 중 1명꼴 이상인 10에서 15%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고령자 통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900만 명이니 약 90만 명 이상이 변실금 증상을 겪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변실금 치료를 받는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죠? 말하기 부끄러워서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로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지 않기도 합니다. 국내 변실금 진료 환자 수는 2012년 6,000명에서 2022년 15,00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중 65세 이상이 11,000명인 점을 고려하면 국내 변실금 환자 가운데 약 1.2%만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변실금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문 괄약근 근육이 약해지는 경우 누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변을 조절하는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 배변 조절 능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변비나 설사가 지속되는 경우 직장이 늘어나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항문을 통해 직장이 탈출되는 경우 누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흔한 경우는 항문괄약근의 기능 저하입니다. 조이는 압력이 약해지면 변실금이 생기겠죠? 하루 종일 세기보다는 조이는 압력이 약해지는 행동, 웃거나 기침을 하는 등 배에 힘을 줄 때 찔끔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들면서 자연스레 괄약근이 위축되기도 하지만 특히 여성의 경우 출산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이가 나오면서 항문 괄약근이 손상을 입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실금은 65세 이상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흔한 생각보다 흔한 경우는 치질 등 치액 수술 이후 괄약근이 손상되고 변실금에 걸리는 경우입니다. 그 외 다양한 질환들이 변실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크론병 및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은 배변 조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고혈당은 신경을 손상시켜 배변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이나 파킨슨병과 같은 질환은 장으로 가는 신경신호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치매가 생겨 인지 기능이 저하되며 배변 충동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생활습관 요인이 변실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음식, 알코올, 카페인을 꾸준히 먹으면 장을 자극하여 누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은 골반저근을 약화시켜 변실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흡연은 만성 기침을 유발하여 변실금, 요실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과도한 체중은 직장에 압력을 가하여 누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실금의 진단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자기도 모르게 속옷에 배변하는 경우, 화장실 도착 전에 마려움을 참지 못해 배변하는 경우,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도 배변이 새어 나오는 경우,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변이 새어 나오는 경우 등이 모두 변실금에 해당되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한두 번 그러다 마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이 중요한 진단 기준입니다. 변실금의 예방과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식이섬유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식이섬유는 배변을 조절하고 변실금을 유발할 수 있는 설사나 변비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는 꼭 필요한 만큼만 합니다. 물을 적절히 마시는 것은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변실금 환자의 경우 급한 상황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분 섭취를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식사 시간과 식사량을 조절하세요. 소량씩 자주 식사하면 사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변실금을 유발하는 음식은 다를 수 있는데요. 음식 일기를 통해 유발 음식을 파악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동으로는 케겔 운동이라고도 하는 골반적인 운동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완된 괄약근을 강화시키는 방법인데, 꾸준히 훈련한다면 괄약근의 수축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골반저근을 강화하기 위해 약한 전류를 사용해서 자극하여 전기 자극으로 치료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바이오 피드백 치료라고 부르는데, 골반근 육운동을 효과적으로 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탐폰처럼 생기고 전기가 통하는 부드러운 기구를 넣고 나서 환자가 골반 근육을 수축하거나 이완하면 속에 있는 기구가 전기 신호를 감지하여 TV 화면에 그대로 보여줍니다. 따라서 환자가 골반 근육을 제대로 수축하게 되면 TV 화면에 전기 신호가 크게 나타나게 되므로 제대로 골반 근육을 수축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골반저근을 조절하는 신경인 청골신경의 자극량을 전기로 조절하기도 합니다. 회피요법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변실금이 생기는 상황을 피하는 것입니다. 웃거나 기침할 때 유발되면 웃음을 참거나 기침을 참는 것인데, 쉽진 않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외 약물로는 치사제, 진경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 늘어난 괄약근을 줄이거나 손상된 괄약근을 복구하는 수술입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인공항문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증상이 사라지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 평소에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변실금은 노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평소 생활 습관의 교정으로 예방하고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변실금으로 고통받는 삶과 이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린 말씀 여러 번 돌려보셔서 확실하게 알아두신다면 적어도 나이가 들어 지리고 다닐 일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제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오늘도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똥 쌌다. 부끄러워 말 못하는 경우 많으시죠? 나이가 들어서 배에 갑자기 힘이 들어가면 변을 참을 수 없고 스스로의 의지 없이 변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변이 아니더라도 방귀를 조절할 수 없는 경우는 많이 겪어보셨죠?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고령화 추세에 크게 증가한 질환인 변실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과 위생에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외출하기가 힘들어져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대인기피, 우울 증상 등의 정신과적 질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변실금인지도 잘 모르거나 알아도 증상을 숨긴다고 하는데요. 환자들 절반가량이 변실금이 나타나고 1년이 지나서야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한 달 이내에 병원을 찾은 사람은 거의 없는데, 변실금 증세가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부끄러워서 라는 대답이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변실금의 원인과 진단,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한번 듣고는 머릿속에 다 들어오기 힘드니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주변에 공유하셔서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실금은 말 그대로 대변을 지리는 것입니다. 변실금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노년층에서 더 흔합니다. 대한대장학문학회에 따르면 국내 변실금 유병률은 65세 이상 인구에서 10명 중 1명꼴 이상인 10에서 15%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고령자 통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900만 명이니 약 90만 명 이상이 변실금 증상을 겪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변실금 치료를 받는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죠? 말하기 부끄러워서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로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지 않기도 합니다. 국내 변실금 진료 환자 수는 2012년 6,000명에서 2022년 15,00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중 65세 이상이 11,000명인 점을 고려하면 국내 변실금 환자 가운데 약 1.2%만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변실금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문 괄약근 근육이 약해지는 경우 누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변을 조절하는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 배변 조절 능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변비나 설사가 지속되는 경우 직장이 늘어나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항문을 통해 직장이 탈출되는 경우 누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흔한 경우는 항문괄약근의 기능 저하입니다. 조이는 압력이 약해지면 변실금이 생기겠죠? 하루 종일 세기보다는 조이는 압력이 약해지는 행동, 웃거나 기침을 하는 등 배에 힘을 줄 때 찔끔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들면서 자연스레 괄약근이 위축되기도 하지만 특히 여성의 경우 출산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이가 나오면서 항문 괄약근이 손상을 입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실금은 65세 이상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흔한 생각보다 흔한 경우는 치질 등 치액 수술 이후 괄약근이 손상되고 변실금에 걸리는 경우입니다. 그 외 다양한 질환들이 변실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크론병 및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은 배변 조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고혈당은 신경을 손상시켜 배변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이나 파킨슨병과 같은 질환은 장으로 가는 신경신호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치매가 생겨 인지 기능이 저하되면 배변 충동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생활습관 요인이 변실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음식, 알코올, 카페인을 꾸준히 먹으면 장을 자극하여 누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은 골반저근을 약화시켜 변실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흡연은 만성 기침을 유발하여 변실금, 요실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과도한 체중은 직장에 압력을 가하여 누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실금의 진단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자기도 모르게 속옷에 배변하는 경우, 화장실 도착 전에 마려움을 참지 못해 배변하는 경우,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도 배변이 새어나오는 경우,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변이 새어나오는 경우 등이 모두 변실금에 해당되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한두 번 그러다 마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이 중요한 진단 기준입니다. 변실금의 예방과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식이섬유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식이섬유는 배변을 조절하고 변실금을 유발할 수 있는 설사나 변비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는 꼭 필요한 만큼만 합니다.
물을 적절히 마시는 것은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변실금 환자의 경우 급한 상황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분 섭취를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식사 시간과 식사량을 조절하세요. 소량씩 자주 식사하면 사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변실금을 유발하는 음식은 다를 수 있는데요. 음식 일기를 통해 유발 음식을 파악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동으로는 케겔 운동이라고도 하는 골반적인 운동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완된 괄약근을 강화시키는 방법인데 꾸준히 훈련한다면 괄약근의 수축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골반저근을 강화하기 위해 약한 전류를 사용해서 자극하여 전기 자극으로 치료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바이오 피드백 치료라고 부르는데 골반 근육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탐폰처럼 생기고 전기가 통하는 부드러운 기구를 넣고 나서 환자가 골반 근육을 수축하거나 이완하면 속에 있는 기구가 전기 신호를 감지하여 TV 화면에 그대로 보여줍니다. 따라서 환자가 골반 근육을 제대로 수축하게 되면 TV 화면에 전기 신호가 크게 나타나게 되므로 제대로 골반 근육을 수축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골반저근을 조절하는 신경인 청골신경의 자극량을 전기로 조절하기도 합니다. 회피요법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변실금이 생기는 상황을 피하는 것입니다. 웃거나 기침할 때 유발되면 웃음을 참거나 기침을 참는 것인데 쉽진 않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외 약물로는 치사제, 진경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 늘어난 괄약근을 줄이거나 손상된 괄약근을 복구하는 수술입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인공항문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증상이 사라지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 평소에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변실금은 노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평소 생활 습관의 교정으로 예방하고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변실금으로 고통받는 삶과 이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린 말씀 여러 번 돌려보셔서 확실하게 알아두신다면 적어도 나이가 들어 지리고 다닐 일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제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오늘도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